조용합니다. 유난히 집안이 고요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바람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어디선가 멀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은 윗집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도 희미하게 내려옵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소리들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그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아마 내 주변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아이 깨워야지, 밥 해야지, 도시락 챙겨야지. 오늘 학교 일정이 뭐였더라.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눈을 떠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굴 깨울 필요도 없고 서둘러 밥을 차릴 이유도 없고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해야 할 이유만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천장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올리고 컵을 꺼내고 익숙한 동작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한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 것도 아니고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자식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입니다. 정말로 바라던 모습입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랐고 힘들지 않기를 바랐고 나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습니다. 아끼고 참고 미루고 견디면서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오히려 더 쓸쓸해집니다. 이 감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괜찮아.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집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립니다. 띠링. 아주 짧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하나에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자식인가? 이 생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화면을 켭니다. 광고 문자입니다. 카드 혜택 안내, 보험 광고, 택배, 알림. 아무 일도 아닌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아주 잠깐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남이 보면 절대 모를 정도로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묘한 느낌을 괜히 기대했다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시 내려놓는 그 감정. 그래서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순간 혹시 한 번쯤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밥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을 건데도 습관처럼 반찬을 몇 가지 꺼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미 꺼낸 반찬인데도 다시 한 번 정리하듯 담아봅니다. 국도 듭니다. 혼자 먹기엔 조금 번거로운데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먹는 밥이라면 대충 먹어도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 것 같은 느낌, 혹시라도 자식이 잠깐 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드고, 조금 더 보기 좋게 담고, 괜히 식탁도 한 번 더 닦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날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TV 소리,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 늦게 들어왔다고 한마디 하던 소리, 서로 말이 겹치고 정신이 없고 때로는 짜증도 났습니다. 그때는 조용한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상하지요. 그토록 원하던 시간이 막상 손에 들어오니 왜 이렇게 낯설까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또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내가 괜히 더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크게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 위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괜히 자식 탓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괜히 부담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삼켜버립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웃기도 하고 일도 보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나는 분명 다 해줬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혹시 이런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만의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을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탓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건 내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조금만 더 함께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당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때로는 나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쌓았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모든 걸 해냈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외로운 걸까요? 복을 쌓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쓸쓸할까요? 아마 이런 순간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정.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집 안에 혼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짧은 소리입니다. 아주 짧은데도 그 순간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유를 생각할 틈도 없이 손이 먼저 휴대폰을 향합니다. 혹시 자식인가? 이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화면을 켭니다. 광고입니다. 보험 안내, 카드 혜택, 쇼핑몰 할인 문자. 아무 일도 아닌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아주 살짝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 괜히 기대했다가 조용히 접어버리는 그 느낌. 이런 순간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혼자 먹을 건데도 반찬을 몇 가지 더 꺼냅니다. 국도 듭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먹는 밥이라면 대충 먹어도 될 텐데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며칠 전 자식이 좋아하던 반찬을 괜히 만들어둔 적도 있습니다. 혹시 오면 먹이려고, 혹시 들르면 싸주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바쁘겠지. 사는 게 다 그렇지.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 머리로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그 이해와 다른 곳에 머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에는 괜히 미안하고 괜찮다고 넘기기에는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넘깁니다. 이런 날도 있으셨지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며칠 전부터 괜히 집을 정리합니다. 이불도 새로 꺼내보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과일도 사다 놓습니다. 혹시 온다고 할까봐, 혹시 손주랑 같이 올까봐, 혹시 잠깐이라도 들를까봐.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괜히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옵니다. 이번 명절은 못 갈 것 같아. 이번엔 다른데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집 안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아까까지 괜찮던 거실이 괜히 더 넓어 보이고, 아까까지 아무렇지 않던 식탁이 괜히 더 비어 보입니다. 이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돈은 받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메시지도 함께 옵니다. 필요한 거 사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칩니다. 돈도 좋지만 얼굴 한 번 보면 좋을 텐데. 비싼 선물보다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짧은 통화라도 오늘 뭐 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괜히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건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건데 괜히 더 바라는 건가? 그래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참습니다. 또 혼자 넘깁니다. 요즘은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SNS를 보게 됩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맛있는 음식 사진, 여행 간 사진. 그 모습을 보면 반갑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시립니다. 나한테는 답이 없는데 세상과는 잘 연결되어 있구나. 이 생각이 조용히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로 서운해하지?
괜히 속 좁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또 참습니다. 또 어떤 날은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컥합니다.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 어릴 때 밥 한 끼 먹이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찬 투정도 있었고 학교 이야기로 시끄럽기도 했고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기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이 메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 이상하지요. 그토록 혼자 있고 싶던 날도 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는 서운함을 쉽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참았고 괜히 부담 줄까봐 삼켰고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쌓입니다. 조금씩 쌓이고 또 쌓이고 소리 없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지만 속에서는 그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이 납니다. 답장이 조금 늦어서 전화가 짧게 끝나서 이번 주는 못 온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애매한 그 감정. 그냥 혼자서만 느끼고 넘기는 감정.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감정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약해서 생긴 감정도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 누군가를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고 오래 애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감정이며 정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내가 왜 아직도 기대할까? 이렇게 자신을 몰아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그만큼 진심이었구나. 내가 그만큼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사랑했는데도 허전할까요? 왜 다 해줬는데도 마음은 더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편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피하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번은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질문을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탓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조용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건 내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조금만 더 함께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조금씩 숨이 편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해결책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바꾸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힘들게 이 시간을 지나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혼자서만 이 감정을 견뎌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은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 보셔도 괜찮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라도 이렇게 말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조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조금 서운하구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감정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조금 더 깊은 구조를 차분하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 깨달음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함께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는 구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삶의 중심이 자식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공허함이 생겼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 공허함이 이토록 크게, 이토록 오래, 그리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식이 멀어졌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구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한 관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아버린 구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동료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많은 관계들 중에서 하나의 관계가 유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의 하루가 나의 하루가 되고 아이의 상태가 나의 감정이 됩니다.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기분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하루의 의미가 자식의 반응 하나에 달려있고 심지어 자신의 가치마저 자식의 삶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나는 잘 산 것이다. 아이가 힘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감정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면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누군가의 행동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식이 바쁘면 나는 외롭고, 자식이 무심하면 나는 서운하고, 자식이 자주 연락하면 나는 안심이 됩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 보면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삶입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시간 속에서, 그들만의 문제 속에서, 그들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관계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만 흔들려도 내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조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솔직해야 합니다. 바로 준 것과 돌아올 것을 연결해버리는 기대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라고 준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부모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는 조건 없이 주고 싶었고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기대들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중에는 그래도 나를,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대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그 기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말로 표현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에서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서운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더 깊어지면서 다른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단순히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의미와 인정까지 함께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감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고, 기다리고, 서운해지고, 다시 주고.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감정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감정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꾸기 어렵지만 구조는 이해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감정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이해는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를 바꿉니다. 바로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개념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마음이 살짝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요함이나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놓지 못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 흐르게 두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집착이 사랑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고 정성이었고 오랜 시간 쌓아온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아주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그리고 붙잡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가 조용히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붙어있는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 생각들이 하나둘씩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사랑은 조금씩 집착으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붙잡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왜 나중에 연락하지? 이 생각 안에는 이미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조금 덜 붙잡는 마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은 바쁜가 보다. 이 한 문장에는 억지로 참는 느낌이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흐름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오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 기대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고 마음을 먼저 채워놓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허전함은 더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조금 덜 붙잡는 마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오면 함께하고 못 오면 그 나름대로 보내자.
이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가까웠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필요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며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머물 것인가? 내려놓음은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식과 아주 깊은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 인연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함께 나눈 마음, 그 모든 것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 역시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만남이 있었고,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 관점을 조금 바꾸는 과정입니다. 붙잡고 있던 시선을 조금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자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림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조금은 놓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는 서운함 대신 이해가 들어오고 불안 대신 여유가 들어옵니다. 물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도 올라오고 그리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편안해진 상태입니다. 조금 덜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했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서는 참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득 떠오른 기억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건 내 이야기다 라는 생각에 가만히 숨을 고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에서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고, 편안함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래 참고, 때로는 말하지 못한 채 넘겨야 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들은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가족을 만들었고 지금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정말로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실패의 흔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오래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깊이 누군가를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이 감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할 것도 아니며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흔적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 조금씩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면 됩니다.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것, 그동안 미뤄두었던 짧은 산책을 조용히 나가보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쌓이면 삶의 방향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당신의 삶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마음이 쉽게. 괜찮습니다. 그 마음도 당연합니다.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이 아니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덜 기대하는 연습, 조금 덜 붙잡는 연습, 그리고 조금 더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했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 하나를 잠시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서운함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두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 한 문장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려놓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지, 어떤 순간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아 있는지, 그것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같지만 마음으로는 꽤 먼 길을 함께 걸어온 느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기억이 떠오르고 익숙했던 장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은 조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 먹먹한 느낌이 남아 있으신가요?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의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 감정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남는지, 왜 다 해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무언가가 비어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역할이 끝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중심은 분명 의미가 있었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허전함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뿐, 비어 있어서 아픈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낯설고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 하나로도 방향은 이미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문득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 혼자 걷는 길에서 바람을 느끼는 순간, 그때 아주 짧게 이런 생각이 스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괜찮은 것 같다. 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조금씩 허락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이 해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당신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쌓아가셔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당신답게.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익숙한 감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서운함.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그만큼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 한 문장은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 한 가지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을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주는 순간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